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바로 사채, 이것은 배지포유. 드디어 나와 버렸습니다. 휴닉 베지오트 회사의 야심작이죠. 프리미엄 식물성 견과음료 배지포유가 드디어 출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사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프리미엄급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시중에 난다긴다 하는 견과 음료와 비교를 해도요, 갈아놓은 그 견과 함량이 4배가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 견과류도요, 맷돌 방식으로 갈아가지고요, 영양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아주 든든하죠. 제가 먹어볼게요. 자, 어깨 잘라갖고 흔들어야 한디. 아유, 잠깐만요. 흔들게요. 자, 이제 먹습니다. 연병을 하네. 먹을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 회사 제품이 말이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살짝 달달한 맛이 나고요, 그러고 견과류가 아주 두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고소해요. 기대했던 그 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먹은 것이 아니고 몇 번 벌써 먹었어요. 여기에요, 총 15봉이 꽉꽉 채워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도 준비를 했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3박스 이상 주문을 했을 시에 티멜트 필링 젤, 쉽게 얘기해갖고 얼굴 각지 제거제를 갖다가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첫 구매 시에 2,000원 그 추가 할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고요, 여기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 시민들께 항상 보내주시는 응원 메시지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럽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언론개혁 어설프게 하다간요, 잡아먹힙니다. 언론개혁, 이거 욕심일까요? 우린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언론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란 걸. 이명박근혜 시절엔 몰랐죠. 권력하고 담합한 언론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얌전했고,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 슥 뒤에 와가지고 얼굴 싹 바꾸고 우리 일로 왔어, 같이 여기에 하면서 묻어갔죠. 뭉뚱그려갖고 언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쓰레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요단강 건너간 언론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너무나 세죠. 아니, 센 걸로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죠. 누가요? 손잡고 같이 요단강 건너간 포털 사이트들이요. 전 칼럼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갖다가 눈에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왜? 계속 봐야 하니까. 와,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 포털의 문제점을 갖다가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때려갖고 공론화까지 되는 바람에 요즘은 요만큼이나마 나아졌는데 말이지요. 그전엔요, 끔찍했습니다. 전 포털이 아니고 뭐 조중동 한국경제의 홈페이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지만요, 이나마도요, 눈치 보는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홈페이지로 돌아갈 겁니다. 언론이 정보 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당연히 그래야죠. 언론이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파성에 쩔어갖고 대놓고 시정 잡발 같은 말들을 쏟아내니까 문제죠. 사실 왜곡하고 자료 짜 맞춰갖고 조작 수준의 기사를 갖다가 뿌려대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진 갖고 장난치고 그래프로 사람들 홀리는 거는 그냥 서비스 수준이죠. 뒤에 건 좋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머리 굴리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중에서 용서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왜곡 뉴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근데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거 걸리면 확실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요, 언론 권력이 너무 세요. 웬만한 담력으로는요, 건드리기 힘듭니다. 그러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안 그런 언론들까지 뭉쳐갖고 박수를 내놓거든요.
그런 좋은 예가 있죠. 검찰 기자실 없애자고 했을 때 언론들 한번 보십시오. 알만한 언론들 중에 누구 하나 동의하는 데가 있었는가? 문제점은 분명히들 알면서도 자기들 권력에 요만큼이라도 흠집 나는 것은요, 굉장히들 그냥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싫어하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그마치 35만 명이 기자실 없애달라고 청원을 부탁했는데 청와대 답변이 뭐였습니까? 나와갖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이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 기자실 청원은요, 재작년에도 올라왔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근데요, 이런 것조차도 바꾸질 못합니다. 만약에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청와대도 박살이 났을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구독.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할 거면요, 어금니 꽉 깨물어야 합니다. 머리 깨질 것 각오하고요, 등에 화살 꽂히고 얼굴 맞아갖고 퉁퉁 부을 각오로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한테 지금이 가장 적기이긴 합니다. 180석이라서요? 아니요. 어차피 이 이상 욕을 먹기가 힘드니까요. 뭘 해도 풀파워로 공격들 이미 해대고 있으니까요. 욕 먹는 김에 조금 더 먹고 해불자라는 각오로 해야겠죠. 근데 며칠 전 민주당에서 언론개혁법안 6가지를 내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살펴봤어요. 제목을 잘못 따랐더만요. 언론 개혁 방안이 아니고 언론 개선 방안이에요. 많이 약합니다. 핵심에서 많이 엇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보면은요. 먼저 김영주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숫자를 늘리자. 이원욱 의원의 명예훼손 가중처벌을 방송에도 적용을 하자. 예. 좋은 법안이에요. 근데 이 법안들에다가 언론개혁 이것을 붙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 그러고 신현영 의원은 이름들을 잘 모르겠어. 이번에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말이죠. 그러고 신현영 의원은 잘못된 기사의 차단을 청구하도록 하자. 양기대 의원의 댓글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자. 참으로 이탈리아 축구 같네요. 굉장히 수비만 하자는 얘기죠. 개혁이 아니고 저항하는 정도로 보여요. 약해요. 또 약합니다. 중요한 건요, 쓰레기 기사의 인생이 망가지고 악마들의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버려요. 그때 하루 이틀의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언제 청구하고 언제 요청해서 어느 세월의 심의를 거쳐 차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을 텐데요. 두 분 의원님들이 안 당해보셔서 혹시 모르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쓰레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한두 시간 안에 다 거의 퍼져불고요, 캡처도 끝나버려요. 악성 댓글도요, 피해 당사자는 처음에 한두 시간 보다가 더 못 봐요. 이미 한두 시간이면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최소한 언론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요, 그 뿌리를 뽑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쓴 바로 그 언론사에다가 피해자가 당한 이상으로, 이해는 이 정도가 아닌 이해는 뺑찌 정도로 들이대야 된다는 것이죠.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법안들은 약해요. 김영호 의원의 법안이 딱 이해는 이 그 정도네요. 정정보도는 똑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하도록 강제하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벌은 벌대로 주고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조차도요,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2분의 1 이상 뭐 이렇게 좀 합의 수준인지 미리 알아서 기는 건지 쪼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꾼답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왜 이런가 했더만은 김종민 최고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그 똑같이 정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하면 언론사가 그걸 안 해버리고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아니요, 소송한다면 그래라 그러면 되지요. 어차피 사과는 신용만 하고 되냐 하는 거, 사과고 뭐고 간에 소송가 갖고 지게 되면은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두드러 맞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뭘 희한한 걸로 고민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놔두고 격가지들 가지고 타협안 정도를 내놓고서 언론개혁법안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윤영찬 의원의 법안이 꽤나 논란이 됐었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참 귀엽죠. 뿌띠입니다. 그나마 처음엔요. 굉장히 놀라운 게 언론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론 개혁안이 아니었죠. 언론이 왜 빠졌습니까? 하니까요. 그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어서 중복되니까 뺐대요. 뭔 소리래요? 그러면 그 법안부터 올려갖고 통과를 시켜야죠. 그게 언론개혁 법안이니까요. 그거 통과되면 1인 미디어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욕을 사서 먹고 나서 언론과 포털도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 속상해요. 민주당 의원님들 하실 거면요. 언론, 국힘당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지금 6개 법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법안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언론개혁 끝?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도 처음부터 눈치 보는 게 보여갖고 걱정이 허벌나게 큽니다. 보세요. 이 얌전한 6가지 법안을 가지고도요. 이미 찔리는 언론들은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보세요. 언론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으름장 놓고 겁을 줘봅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 이낙연 2월 처리, 언론의 재갈 위협, 예끼요 사박이 같은 양반들아. 잠깐만 봐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양반들아. 재갈은 아직 손에 들지도 않았는데 저거 물린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들 자지러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거세게 반발을 하죠. 이건 뭐 어찌 보면 자기 고백인 것이죠. 언론이 우리 편이다 하는 자기 고백. 어차피 뭘 해도 욕먹을 거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갖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을 하면요. 깎여 나갈 일밖에 안 남아요. 제가요. 말벌집 그 처리하는 분들 촬영을 같이 갔었는데요. 벌집을요 아시겠지만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쏘여서 죽어요. 한 방에 망을 씌워갖고 물에다가 푹 담가버리던가 강력한 화력으로 한 방에 지져버려야 끝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언론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죄도 언론이 만들고 형벌도 언론이 내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가래 끌어불죠.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이 역시 최강욱 의원답게 최강욱이 최강욱 했어요. 그나마 센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에 걸리면 큰 언론사일수록 책임을 크게 묻게, 가짜뉴스를 걸어놓은 그 날짜만큼 언론사의 매출을 다 토해내라. 최소한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이거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요. 열린민주당 앞장 세우세요. 못 이기는 저거 본회의 표결까지만 올려놓고 알아서들 투표하세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까요?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이씨, 저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네. 열받네 정말로. 이 언론 개혁은요, 진짜 기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팩트에 목숨 거는 기자들,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기자들, 전화라도 꼭 해갖고 확인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이 억울하게 똑같이 기레기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쓰레기 기자들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이비 언론사들도 뚜껑을 따불어야 되겠죠. 언론 아닌 것들이 언론인 척 여기저기 협박하고 약점 잡아서 배부르게 뜯어먹고 떵떵거리게 놔두는 그런 바람에 이제는 선진국 소리 듣는 대한민국인데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찌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죠.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을 소환해야겠네요. 언론개혁 법안을 정청래 의원이 한참 전에 발의를 했었죠. 근데 묻혀버렸죠. 그 내용, 언론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로 하자.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 강성범TV 정치인 홈쇼핑에 출연하셨을 때 끝나고 저도 좀 물었습니다. 아니죠, 따졌어요. 의원님, 3배가 뭡니까? 그랬더만은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30배도 아니고 3배가 뭐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이 맞았네요. 3배도 감지덕지였어요. 구독. 자, 제가 생각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말씀드립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면은요, 배상은 최강욱 의원 그 법안대로 그 날짜만큼의 매출을 다 토해내고, 플러스 그 날짜만큼의 광고를 다 내려불고, 플러스 그 날짜만큼 인터넷 기사 다 내려불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 기사 책임자에게 해명 영상을 올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진짜 기자들한테 미안하진 않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는지, 그래 놓고 밥은 쳐 넘어가는지, 요거 하라고 해야 합니다. 얼굴 닦아놓고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해야 합니다. 인자 기자도요, 자기 얼굴 걸고 기사 쓰는 세상이 되어야죠. 남의 얼굴 거짓말로 왜곡해갖고 망가뜨렸으면 자기 얼굴도 눈탱이 정도는 퉁퉁 부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